전쟁이 나면 제가 먼저 나가야죠.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80에 가까운 노병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에 세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노인들이 공원에서 평화로운 은퇴를 즐길 때 한국의 어르신들은 사비를 들여 훈련장으로 모여듭니다. 흰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흐르고 손은 떨릴지언정 총구를 고정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서늘한 각오가 서려 있습니다. 징병제와 예비군을 넘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총을 들겠다는 이들. 국가가 강요한 의무가 아니라 후손을 향한 뜨거운 선택이 만든 기적 같은 조직 시니어 아미. 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날카롭고 짧고 빠른 소리였어요. 연속적으로 이어졌죠. 저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그 순간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총성이 예상보다 가까웠거든요. 손을 고정하고 다시 앵글을 잡았죠. 시가지 전투 훈련이었습니다. 컨테이너와 가벽으로 구성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엄폐, 전진, 신호 확인, 교전. 한쪽에서는 총기를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반복적이고 익숙한 소리였죠. 움직임 자체는 훈련받은 병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관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흔들었죠. 저는 이 장면을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개국의 현장을 직접 다녔죠. 전쟁터, 난민촌, 분쟁 지역.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군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훈련장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렌즈 너머로 얼굴이 잡혔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굵고 거친 손.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눈으로 직접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봤는데도 믿기지 않았죠. 50대가 아니었어요. 60대도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70대는 되어 보였죠. 그 옆에 서 있는 분은 80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준하고, 전진하고, 엄폐하고, 다시 전진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저는 그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대상 레저 활동 중 하나. 가벼운 콘텐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교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배려하는 톤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실제 전투훈련 현장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죠. 짧고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즉각 반응했어요. 그 몸이, 그 나이가, 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훈련을 즐기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웃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오직 집중이었죠. 숨소리까지 들렸어요. 헐떡이는 호흡,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죠. 통역 담당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냐고. 잠시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두 단어였습니다. 시니어 아미. 저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구성한 자발적 군사훈련 조직이라고 했죠. 저는 수십 개국을 다닌 사람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군 조직을 취재해왔죠. 그런데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 한국에는 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아미.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바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 시스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기본 구조부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징병제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를 취재한 적이 있으니 익숙했죠. 일정 나이가 되면 군에 입대하고 정해진 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입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인 훈련이 이어지죠. 실제로 소집되고 실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잠깐 멈췄어요. 이미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민방위. 예비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민방위 체계로 연결됩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한 민간 역할 수행 체계예요.
군인이 아니어도 유사시 역할이 부여된다는 뜻이었죠. 흐름을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징병, 예비군, 민방위, 그리고 그 위에 시니어 아미 한 줄로 이어졌어요. 끊기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나라입니다. 젊은 인구는 줄고 있고 군 복무 가능 연령대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빈자리를 국가가 채운 것이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사단법인 형태의 시니어 조직이 공식 창설되었어요. 단순한 민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협조를 거쳐 훈련이 이루어지는 조직이었죠. 자발적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국가가 인정한 조직으로 발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 동남아, 중동까지. 군 복무가 끝나면 그걸로 마무리였어요. 노인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죠. 군과 민간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달랐어요. 역할이 바뀔 뿐 연결은 유지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전 상태죠. 총성은 멈췄지만 종전선언은 없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알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이 구조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의무가 끝난 자리에 자발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훈련장에 나오고 있었죠. 제가 취재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택이 남아 있었죠. 이 구조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훈련장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만나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훈련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보다 먼저 눈을 썼어요. 훈련 시작 전,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본 건 한 남성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죠. 농사일을 하다 바로 온 것처럼 보였어요. 장갑을 꺼내 챙기면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옆에는 앞치마 자국이 남아있는 분이 계셨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곧장 이리로 왔다고 했죠. 그런데 시선이 멈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장비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동작이 달랐죠. 익숙하고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전역한 여군 출신이었습니다. 계급도 낮지 않았다고 했죠. 조금 더 둘러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곧은 분들이 여러 계셨어요. 훈련복을 입었지만 몸에 밴 습관이 숨겨지지 않았죠. 장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별을 달았던 분도 계셨어요. 장군 출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농부, 자영업자, 은퇴자, 전직 여군, 장교, 장군. 같은 훈련복을 입고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급도, 배경도, 성별도 달랐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구분이 없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몇 분이 응해주셨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지낸다고 하셨어요. 왜 여기 나오시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후손들이 살 땅이니까요. 라고. 짧았습니다. 꾸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 문장이 가볍지 않았죠. 부부 참가자도 계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나오고 계셨어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치시면 어떡하냐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응원한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뭔가를 위해 진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조용히 혼자 앉아 장비를 점검하고 계셨죠.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어릴 때 전쟁을 봤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피난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포성이 들리던 밤,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하셨어요. 잊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몸으로 겪은 세대가 다시 훈련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훈련 중간중간 웃음이 터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장비가 뜻대로 안 되거나 동작이 엉킬 때였죠. 그런데 그 웃음이 끝나면 곧바로 집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이건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에서 나온 선택이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현장에서 감동받는 것과 냉정하게 보는 것은 다른 일이죠. 그날 오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장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처음 봤을 때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엄폐물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길지 않았는데도요. 장비를 착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버클을 채우는 동작이 반복됐죠. 결국 교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어요.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닦을 여유도 없었죠. 이동 속도도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교관 옆에 나란히 서면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반응 속도, 방향 전환, 지형 판단. 모든 부분에서 격차가 있었죠. 전투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체력이고, 속도이고, 반응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노년이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달랐어요. 같은 나이에, 같은 몸으로 총을 들고 훈련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환경을 가정하면 이 연령대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죠. 취재 메모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다시 들었을 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비 착용에 실패했던 그 어르신이 있었어요. 버클을 채우지 못해 교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죠. 저는 그분이 잠시 빠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줄을 섰어요. 아무 말 없이, 표정 변화도 없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훈련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에, 개인 비용으로 이 자리에 계속 나오는 분들이었죠. 다른 나라 노인들은 공원을 걷고 있을 시간에 이 나라 노인들은 훈련장에 서 있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같은 얼굴들을 다시 봤어요. 한 번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죠.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국가 지원이 아니었어요. 참가비, 장비, 이동까지 전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런데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취재했던 다른 나라의 자원 조직들과 비교해봤어요. 대부분 초반에 열정적이다가 서서히 참여가 줄어드는 패턴이었습니다. 그게 자원 조직의 일반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달랐어요. 사격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자세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죠. 손에 떨림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집중이 달랐어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젊은 참가자보다 명중률이 높은 분도 계셨습니다. 실패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동작이 뜻대로 안 됐죠. 그런데 바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실패한 직후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사격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조준이 쉽지 않아 보였죠. 옆에 있던 젊은 참가자가 다가갔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았죠. 그리고 어르신의 팔꿈치를 살짝 받쳐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조준했어요. 방아쇠를 당겼죠. 명중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젊은 참가자도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세대가 달랐습니다. 나이가 달랐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취재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넘어진 동료에게 손을 내밀고 끝까지 함께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내렸던 판단이 자꾸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이 사람들을 여기 세워두고 있었어요.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달랐어요. 시가지 전투 시나리오였죠. 실제 전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국은 정전 상태의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총성이 멈춘 것뿐이죠. 이 훈련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그 직후를 살아온 분들이었죠. 컨테이너 사이로 이동 경로가 만들어졌어요. 좁고 막혀 있고 시야가 제한된 구조였습니다. 교관이 상황을 설명했죠.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참가자들이 흩어졌어요. 저격 위치를 잡는 사람, 돌격을 맡은 사람, 옆을 엄호하는 사람, 각자 역할이 나뉘었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눈빛과 손짓으로 움직였어요. 예상된 순간이 왔습니다. 한 참가자가 이동 중 멈췄어요. 호흡이 가빠진 거였죠. 그 순간 옆에 있던 분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일부는 반응이 늦었어요.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남은 인원이 즉각 재정비했습니다. 빠진 자리를 메우고 흐름을 이어갔죠.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컨테이너 모퉁이를 돌다 넘어진 분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털고 다시 전진했죠. 그리고 훈련이 끝났습니다. 교관이 해산을 알렸어요. 참가자들이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어르신이 훈련장 한쪽 끝에 혼자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였어요.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계셨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전쟁을 봤다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피난길을 걸으며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었다고 하셨던 그분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지 못했어요. 그 눈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계신 건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인지, 지키고 싶은 무언가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병사들이 훈련을 포기하는 장면도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다시 훈련복을 입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죠. 체력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속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체험을 넘어섰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었죠. 그때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죠. 장비를 내려놓는 동작도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연세가 많아 보였어요. 70대 후반, 어쩌면 80대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죠.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피로한 몸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죠. 언제부터 나오셨냐고 여쭤봤어요. 몇 년 됐다고 하셨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힘드시지 않냐고 물었죠. 잠깐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죠. 그래도 나옵니다. 라고. 짧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왜 계속 나오시냐고 한 가지를 더 여쭤봤죠. 그분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시선이 멀리 향했어요. 훈련장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가 먼저 나가야죠.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어요. 받아 적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팀원도 조용해졌죠. 훈련장 전체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얼굴이었어요. 비장함도 과장도 없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주변에 있던 분들도 들으셨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라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제 나라를 떠올렸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의 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따뜻한 집 안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노년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노인들은 달랐습니다. 80대에 가까운 몸으로 훈련복을 입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을 먼저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한 분의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건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펼쳤어요. 첫날부터 적어둔 메모들이 있었죠. 처음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총성, 흰 머리카락, 그럼에도 멈추지 않던 발걸음. 참가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농사일을 하다 온 분, 가게 문을 닫고 달려온 분, 전직 여군, 장교, 장군이 같은 줄에 서 있던 장면, 피난길을 걸었다고 하셨던 그 어르신, 서로의 팔꿈치를 받쳐주던 손,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던 모습, 그리고 그 어르신의 눈빛. 전쟁이 나면 제가 먼저 나가야죠. 젊은 사람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징병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시절 국가의 부름에 응하죠. 전역 후에는 예비군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예요. 그리고 그 끝에 시니어 아미가 있었습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제가 취재했던 나라들에서 군 복무는 일정 시점에 완전히 끝납니다. 민간인으로 돌아오면 그걸로 마무리되죠. 군과 민간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역할이 바뀔 뿐 연결은 유지됩니다. 2023년 공식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한 이 조직은 국방부의 훈련 협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움직임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의무가 결국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현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보아왔죠. 강한 군대도 봤고 정예 부대도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군이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준비 상태였죠. 그것도 스스로의 선택으로. 제가 취재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공항에서, 거리에서, 일상에서 노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훈련장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노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쉬는 노년, 그리고 준비하는 노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그 나라에서 노인들이 훈련복을 입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후손을 위해, 젊은 사람들을 위해 군 복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 다큐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끝까지 준비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